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조홍서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항소 이유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글을 올려놨었는데요. 여기에 이어 가지고 지난주 항소 이유서 이후에 타공유자의 변호사가 항소 이유서 써놓은 것을 같이 분석하면서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 6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도 있고 오프라인 과정도 있는데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있고요. 여기 010-5115-2468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 지분경매와 관련된 깊은 내용에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시간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권의 책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또 깊은 실전반 내용은 책과 유튜브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깊은 내용, 또 노하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 깊은 부분을 알려드리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낙찰받고 묶인 지분경매도 해결해 드리고요. 또 묶여있는 공유지분 매수도 해주고 책으로만 또 공부했는데 한 번도 낙찰받지 못한 분들 입찰 컨설팅도 해드리니까 낙찰받고 묶인 지분경매와 관련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여러분들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권의 책이 기본적인 과정이고요. 그 이외에 더 깊은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난주에 항소 이유서 여기 사건 부호가 나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대금 분할로 받은 것을 타공유자가 대금 분할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다시 현물 분할로 해달라는 항소 이유서를 써놨는데 이 항소 이유서를 또 깨고 고등법원에서의 이 판결 또 받고 대금 분할로 다시 원고 우리 제자는 받을 걸로 이렇게 보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보시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공동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법무법인의 타공유자 변호사가 이렇게 쭉 판례를 제시한 겁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이 여기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 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 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 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나번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럴듯하게 제목을 갖고 원심 판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타공유자 변호사가 써놨지만요. 실질적으로는 1심 판결문에는 정확하게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이런 원고의 주장을 손을 들어줘 가지고 1심에서는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로 판결을 받고 지금 현재 타공유자가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항소 이유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총 9명의 공유자 중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을 희망하는 자는 원고와 피고 1명뿐이고 또 나머지 공유자들은 전부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거나 적어도 현물 분할 방식을 희망하면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심에 응소하지 않았으나 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응수하지 않아서 자백간주 돼가지고 대금 분할을 그냥 희망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그 사람 얘기 본인 얘기도 아니고요. 타공유자의 이 변호인이 응수하지 않은 1심에 응수하지 않은 이 타공유자 한 사람 얘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경매 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을 희망하는 이들 지부는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17만 2,688분에 22,020 원고의 지분은 뭐 이렇고 아주 복잡한 이런 지분 숫자인데요. 현물 분할 방식을 희망하는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이 거의 다다. 뭐 이걸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로 원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는 일가 선산으로 사용되어 있고 친형제 사이고, 이렇게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친인척 관계에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으로서 삼촌 관계에 있다. 그리고 친척 관계에 있는 자고, 이들 중 집안의 최고 연장자인 피고를 기준으로 고조부 묘소, 증조부 묘소, 부모 묘소, 큰형님 묘소 등 이렇게 여러 부동산에 위치해 있고, 피고도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본인과 가족들의 묘소를 두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심의 재판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경매 분할을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집안의 선산으로 유지하며 이곳에 대대로 가족의 묘소를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타공유자 변호사가 이렇게 현물 분할을 주장할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우리 원고인, 우리 실전반 제자의 이 지분을 사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글을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무조건 되지 않는 현물 분할을 주장하면서 1심을 대금 분할로 판결받은 1심을 깨려고만 하는 변호사의 이런 그 글입니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유물 분할을 희망하는 원고의 지분에 상하는 면적을 특정하여 현물 분할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분할 대상 면적 위치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도로와 전면한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을 강력하게 써오고 있습니다. 또 법령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다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분 취득한 직후 다른 공유자들과 그 분할에 관한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과 관련된 공유 지분을 보유할 의사 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점유, 사용, 수익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으로 자신의 공유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고자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만을 계속 고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물 분할을 깰 수 있는 어떤 기술 내지는 어떤 이러한 여러분들이 깰 수 있는 법리를 잘 알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에서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책이나 유튜브에는 수록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깊은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인적 관계, 장래 이용 의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현안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경매로서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은 현물 분할의 원칙에 따른 다양한 합리적인 분할 방법의 가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인 이러한 심리도 없이 단순히 공유자가 9명으로 다수이고
소유지분도 일정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공유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무조건 분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임야에서 한쪽에 예를 들어서 분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주면 분묘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서 대금 분할을 주장한다 해서 대금 분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공유자들이 이쪽 한쪽을 이와 같이 떼서 원고에게 주겠다 그러면 현물 분할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현물 분할을 대금 분할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토지와 관련된 지분의 임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실전반 제자같이 1심에서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에 이런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항소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데 타경유자들이 대금 분할에 불만을 갖고 현물 분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유지해왔던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에 배치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권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액 감손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호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금 분할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현물 분할안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현물 분할로 인하여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심 판결을 받을 때 이미 판사에게 이런 그 현물 분할과 관련한 분할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시한 상태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1심 판사가 이미 대금 분할로 이렇게 판결을 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부 위에 종전의 비율대로 존속하는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물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재 그 가액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이러한 사정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현물 분할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매 분할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명한 원심 판단, 원심이 이제 1심이죠.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법리가 정확하지 않고요. 그런 내용들을 깰 수 있는 어떤 판례라든가 증거서류 제출도 전혀 없이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타공유자의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1심 판단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해서 2심에서 원고는 기각되고 이 피고의 주장대로 현물 분할을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인데 아마 거의 1심을 타공유자 변호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항상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낙찰받아서 진행하다 보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다 보면 현물 분할의 판결을 받았을 때 가장 곤란한 경우인데요. 이 현물 분할을 깨고 대금 분할로 받기 위한 어떤 이러한 법리 또 증거 서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고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전반 내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같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실전반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611강 가고 있습니다. 지분 경매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아주 깊은 지분 경매에 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과정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